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일조권 사건입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진행했던 일조권 사건인데 청구 취지 그리고 상대방이 정부한 금액이 70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소한 금액은 제가 피고였어요, 이 사건은. 그래서 12억 원만 물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려 58억을 깎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많이 깎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 피고 변호사 정말 잘했네. 70억 청구해가지고 12억이면요, 금액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이긴 사건인데 조합원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 조합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돈을 물어준 피고 저희 측 그 의뢰인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왜 조합원들이 힘드시냐, 본인들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아파트 지을 때 자기들도 돈을 물어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물어주면서 그때 합의를 볼 때 너 나중에 우리 아파트 지으면 당신들 주민들이 우리한테 소송하면 안 되라고 합의서도 썼다는 거예요. 소송이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조합원들이 이런 합의를 했는데 왜 이걸 물어줘야 되느냐, 무슨 해가 가리느냐, 거기가 해 하나도 안 가린다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12억이나 물어주느냐, 우리 입주 다 됐고, 그러니까 나는 또 추가 분담금을 더 내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막 화가 여기까지 막 올라오신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해를 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첫 번째, 본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거예요. 일조권 침해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 2시간의 해가 되느냐,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의 해가 드느냐, 연속 2시간 미만, 총 4시간 미만이어야지 배상을 해주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판사가 대충 동짓날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수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가지고 결정한 거라 그 부분은 거의 98% 같아요. 감정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법원에 추천한 감정인을 3명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했는데, 이분은 자기 눈이 맞다는 겁니다. 설득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합원의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자, 그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우리가 물어준 돈에 대해서 이미 그때 합의서 썼다. 근데 그거는 소송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A 아파트와 B 아파트 서로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까지끼리 합의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A 그 입주자 대표회의랑 B의 주민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더 이상 문제 안 삼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5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다 문제 삼지 않겠다, 일조 침해가 있는 것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스토리일 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지나치게 이제 옛날 얘기를 하셔서 합의의 효력이 이 소송에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고는 근데 무슨 피해가 이렇게 많다고 70억이나 청구했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1조, 조망, 프라이버시 다 청구한 거예요. 조망 침해가 부산에서 굉장히 크다, 이 아파트가 해서 주장했던 건데 조망 침해는 다 인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조 침해도 지나치게 많은 세대를 다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꼭 반대로 원고는 더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80억이나 피해봤다고 해서 인지 때도 몇 천만 원 낸 건데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 침해는 훨씬 크다고 하는데도 법원은 뭐 침해가 없다고 하는 거고, 재판을 끝내고 나보니까 원고 피고 양쪽이 다 불만이 있네요. 70억 청구해서 12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70억 중에서 58억을 깎은 조합에서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결을 설득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조망이라든지 무릇 그렇다고 해서 조망 주장하지 말라, 앞으로 조망 소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그 중에서 조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고, 조망 침해율이 있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고, 일조권 침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조 침해가 내 생각이 없다? 내 생각에 일조 침해가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조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감정인을 선정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고, 책임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상업지역인지 여기가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공업지역인지 분주거지역인지 이런 걸 다 따져서 그걸 기술적으로 잘 다투는 게 중요한 건데, 소장이라든지 소송 기록은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내 뇌피셜로
있는 걸 왜 안 받아줘? 얘는 합의서가 있는데 이렇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1조권 사건에서 좌우한 1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조만간 기각되고,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1조권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를 때 누가 맞는 거냐. 예전에 아파트끼리 합의했던 부분이라든지 신축할 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합의는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한번 얘기를 드리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